안녕하세요, 아저씨스타입니다. 어제 방송을 해드렸던 삼성 갤럭시 노트 10 256 홍콩 제품에 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품 기능이나 스펙을 말씀드리면 이미 수도 없는 유튜브 영상에서 리뷰를 다 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해외 제품이다 보니 장점, 단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주신 댓글들을 기초로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출고가 139만 7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구매 당시 홍콩 현지 가격으로 89만원 정도의 가격이었으며, 배송비,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101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으니 오른쪽 위에 카드를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장점은 듀얼 유심입니다. 두 개의 유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유심을 빼보시면 이렇게 유심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의 유심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핸드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로 걸 수도 있고요, 받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 역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샤오미 폰인 포코폰과 호미 노트 7을 사용했었는데, 듀얼 유심에 관해서 삼성폰이 더 직관적이고 쉽게 폰을 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상태바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기본 메인 설정을 어떤 유심으로 할지를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제일 귀찮았던 게 1번 유심에서 데이터를 다 썼을 때 2번 유심으로 바꾸는 건데, 단순 상태바만 내리고 바로 바꿔버리니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 상태바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기본 메인 설정을 이렇게 두 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안 하는 이유는 바로 통신사와 제조사의 커넥션 때문이겠죠. 한 핸드폰으로 두 개의 유심을 써버리면 통신사로는 제일 낮은 요금제의 유심을 1번으로 넣어버리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유심은 알뜰 무제한 데이터 유심을 넣어버려서 사용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기기도 덜 사게 되고 요금도 덜 내게 되니까 통신사에서 좋아하지 않겠죠. 나머지는 기기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 제품보다 뭐가 낫다는 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삼성페이입니다. 앱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서버 쪽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느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등록하려고 하는 순간 카드 등록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글링을 해서 CSC 변경을 통해서 롬을 국내 거로 바꾸면 가능하다고 해서 원격을 받아봤지만 돈만 2만원 가까이 쓰고 실패했습니다. 혹시나 CSC 변경을 할 수 있는 국내에 능력자가 있다면 댓글에 메일 주소를 달아서 주시면 제가 대놓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리고, 저도 돈 내고 바꿀 테니 댓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 8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되고, 노트 9은 롬을 다 밀고 나서 재설치를 통해서 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S10, 노트 10부터는 아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통화 녹음이 안 됩니다. 해외에서는 통화 녹음이 금지인가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 녹음인데, 통화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CSC 변경을 통해서 국내 롬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능력자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AS입니다. 글로벌 AS 제품이라 AS 지원이 되지만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만약 AS 처리를 받으려면 제품이 궁이에 있는 삼성 AS 센터로 보내지기 때문에 얼마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체 임대폰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직접 겪어본 게 아니니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 주파수 문제입니다. SK텔레콤은 제가 유심이 없어서 못 해봤고, 현재 주로 쓰는 건 KT 유심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KT망의 CJ헬로 모바일과 KT망의 N텔레콤 선불 유심입니다. 초반에는 콜드랍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심이 인식되다가 갑자기 액박이 뜨다가 껐다 키면 또 인식이 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건 통신사를 통해서 IMEI 번호를 등록하면 해결된다고 하였지만 저는 그냥 귀찮아서 VoLTE를 한번 꺼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KT 쪽은 콜드랍 없이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 오히려 놀랬던 건 LG 리브 모바일 유심이 너무 잘 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유럽 쪽 모델 제품이라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주파수가 우리나라랑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뽑기를 잘못했다간 특정 통신사의 유심이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가 알려준 내용이기에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구매를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듀얼 유심이라는 큰 장점은 있지만 저보고 사라고 하면 통신사 보조금 50만원 정도 그냥 묻어서 SK나 LG 쪽 1년 선택 약정으로 제품을 구매 후에 1년 후에 알뜰폰으로 가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기에 맞춰서 알뜰폰을 타고 있다가 번호 이동으로 최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핸드폰을 구매하기 때문에 저 같은 업자나 핸드폰을 평소에 싸게 살 수 있는 분들은 홍콩판의 매력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활용하는데 굳이 홍콩폰을 살 이유는 없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열 유심이 필요한 사업자나 직장인분들에겐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야 들고 다니는 걸로 그냥 결제하면 되지만 한 핸드폰으로 두 개의 유심을 이용하고 해외에 갔을 때 하나는 국내 전화를 로밍하고 하나는 현지 유심을 넣어서 이용하여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냥 통신사 통해서 보조금 받고 사는 게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냥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89만원에 팔 수 있는 폰을 139만 7천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듀얼 유심 제품을 해외에는 만들어주고 국내에는 만들어주지 않는 이 현실이며 버젓이 LTE 노트 10, S20이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는데 자국민들은 신제품은 5G 제품 외에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 현실입니다. 이제 비싼 요금 낼 거 아니면 신제품을 쓰지도 말라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께서 알 필요가 있기에 제가 돈 100만원 버려가면서 뻘짓을 한 겁니다. 이 뻘짓이 의미 있는 짓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홍콩폰은 앞으로 제 고객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고드렸듯이 이제 5G도 기기 변경에 대한 단가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LG U+는 아예 말할 것도 없이 기변 단가가 무너졌고요. SK텔레콤도 5G 기변 단가에 대한 차별이 시작됐습니다. 약 30% 정도 번호 이동에 비해서 뒤처집니다. KT는 편차가 15%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기 변경에 따른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결합을 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절대 빠져나와서는 안 되는 결합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료 인터넷이다, 어떤 결합 할인에 딱 꽂히면 다른 통신사에서도 비슷한 할인 금액이나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대안과 넘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기기를 비싸게 사는데 절대 못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설득이 안 되는 제 고객들에게 홍콩폰을 한번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플래그십 말고 차라리 A50 같은 제품을 직구로 30만원 정도에 사서 행복화성 지역화폐로 결제를 받는 식으로 구매를 대응해 드린다면 저가형 LTE 기변을 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댓글을 주셨던 분들의 인상 깊었던 3개의 댓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글로벌 싱글 976F이고 듀얼 유심이 976FDS인데 엑시노스 탑재 모델이 맞습니다. 그리고 홍콩판이 아닙니다. 저건 유럽판 모델입니다. 스냅드래곤 버전 중 듀얼 유심 모델이면은 N9750을 구매하셨어야 했답니다. 이게 홍콩판입니다. 그리고 해외 모델은 국내에서 삼성페이 미지원입니다. 결론, 홍콩판인 9750을 구매하셨어야 하는데 유럽 글로벌판인 975F를 구매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단가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분 말대로 N9750 모델이 스냅드래곤 모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표에는 DS라는 명칭이 없어서 제가 듀얼 유심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DS가 붙어 있는 걸로 구매했는데 정말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댓글로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S20부터는 다 스냅드래곤 모델이기에 이제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아는 걸 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이분께서는 평소에도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는 시청자분이신데 폰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아예 관심 밖의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얼핏 얘기를 듣기는 했었는데 삼성페이 안 되는 걸 좀 비싸게 사면 뭐하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으로 50 땡겨오면 국내가 더 싼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AS도 별로고 싸도 살 필요가 없는 고정관념이었기에 대충 웃어 넘겼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굳이 어렵게 알아보면서 제대로 부딪혀 보았습니다. 오히려 업에 종사하니까 매일 보는 단가표에 제가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이 리뷰를 보고 느낀 점은 우리 국민이 호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난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 수없이 당하고만 살았는데 전문가도 당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하여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네요. 오늘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청와대 국민전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분은 어르신 같은데 저에게 청와대 청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한들 이런 게 바뀔까 싶긴 하겠지만 한 번도 청원을 해보진 않았지만 추가 댓글까지 보고 나니 어차피 되지 않을 내용이고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안 올리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아서 청원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 올리고 공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감을 전혀 안 갖는 이유는 3년 전 대통령 통신 공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켜진 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33만원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는데 요즘 공시지원금 보이시죠? 얼마나 통신사에서 야비하게 지원금을 내는지 다음엔 이 부분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33만원 폐지가 아니라 최소 공시지원금을 선택약정 할인에 준하게 돼야지 매일 조사모사짓만 하는데 아예 실효성이 없는 공약이었고 기본료는 폐지되지 않았고요. 분리공시제 한다고 해놓고 자급제폰 기업에서 독점 판매하면서 가격 방어하고 우리나라에선 비싸게 팔고 외국에선 89만원에 파는 거 보셨죠? 5G 출시하고 기업 스스로 통신비 엄청 올렸습니다. 그냥 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까먹고 계셨죠? 전 통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약 전부 기억하고 지켜진 것은 정말 실용성이 없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딱 하나에 선택약정 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해 준 것 빼고는 된 게 없습니다. 그걸로 땡쳤는데 제가 청원을 한들 바뀌겠습니까? 저는 PC통신 시절에 중학생 시절을 보냈고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삐삐부터 폴더폰, 스마트폰까지 다 거친 82년생 남성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장려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통위를 통해서 규제만 일삼고 있습니다. 자국 제품이 자국민에게 큰 차별을 하고 이게 직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싸게 산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직구 안에서 싸게 못 사는 너희들은 호구다라는 생각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단통법, 방통위가 기업을 더 살찌우고 있습니다. 기기값을 빼고 마지막으로 통신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요금제가 무슨 담합한 것처럼 어찌 그리 도찐개찐인지 저 같은 학고 유튜버가 아무리 나불대야 10,000명도 보지 않는 주제입니다. 10만, 100만이 되는 메가 유튜버들 중 오늘 만약 제 영상을 다루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루셔도 됩니다. 전 평소에 좋아요, 구독해달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유는 제 영상의 대부분이 제 고객에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기에 여러분들이 얻어 걸려서 보는 영상에 굳이 좋아해달라, 구독해달라고 말하기가 염치 없기 때문입니다. 구독은 됐고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공유 등을 해주셔서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이렇게 형편없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까지 통신비로 통장 잔고 털릴 여러분, 호갱 탈출하세요. 이상입니다.